알로하, 하와이에 살고 있는 훈이고요. 오늘은 이민 오기 전에 어떤 기술을 배울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살짝 팁을 드리고자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그리고 제가 영업하고 있는 쇼핑센터에 나왔고요. 지금 이곳 주변, 제가 살고 있는 주변에 어떤 비즈니스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비즈니스를 제가 보니까 이런 기술들 배우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주변 비즈니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제가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곳이고요. 델리 앤 베이크 오노투가이스라고 써있죠. 이곳이 제가 영업하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작은 비즈니스고, 이 빌딩 같은 경우는 8유닛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쪽 끝에서부터 이렇게 쭉 해서 저희 끝에까지 있는데, 저희 옆 가게에 있는 TNT 네일 앤 뷰티 살롱이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치면은 네일샵이죠. 네일샵인데 저희 옆 가게라서 이곳 친구들하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여기 장사 잘 됩니다. 장사 잘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베트남 친구들이 여러 명이서 지분 갖고 같이 운영하는 그런 지금 사업체로 운영되고 있는데 장사 잘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또 옆 가게 하이쿠 베터리너리 클리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2유닛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동물병원이에요. 동물병원인데 20년 넘게 운영하고 있고 장사 잘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사 잘 되고, 옆에 저기 이제 타이 마사지라고 써 있는 곳은 저희랑 같은 해에 오픈했거든요. 저희랑 같은 해에 오픈했는데 태국 친구가 오픈했는데 장사 저기도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티나스 바버샵 같은 경우도 정확히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는데 동남아 분들이 운영하시고, 주로 남자 이발소인데, 저기가 지금 이 유니트에서 동물병원하고 거의 쌍벽을 이뤄요. 제일 잘 되는 두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기 바버샵, 마사지, 동물병원, 저희 가게, TNT 네일샵, 그리고 뭐 2개는 다른 회사라서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보여드린 이유가, 제가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런 가게들과 제가 교류를 했고, 이러한 가게들로 인해서 또 들은 얘기도 있고, 또 제가 느낀 것들이 있어서 오시기 전에 배우실 기술 중에 이 가게들이 연관성이 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 옆 가게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또 지금 이 라인에 조그만 쇼핑센터가 몇 개 더 있거든요. 거기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또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하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샵하고 중간 정도에 있는 베이커리 샵이고, 이 샵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시면은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Help Wanted 보이시죠? 네, 요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카네오네 베이커리 옆에 있는 디럭스 페스트리 샵이라는 똑같은 다른 빵집인데, 이곳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됐고요. 이 전에 베이커리 같은 경우도 오래됐는데, 이 베이커리는 이 베이커리로 시작해서 이 건물을 다 샀대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다 사셔서 이 베이커리 같은 경우도 아까 그 베이커리 바로 옆에 있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나 이거예요. Help Wanted 보이시죠?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곳은 저희 집 건너 쇼핑센터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왼쪽 끝에 엔젤 네일 살롱 스파라고 있죠. 마찬가지로 네일샵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이제 걸어가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엔젤 스파 있는 옆에 상가거든요. 지금 보시면 저쪽도 네일 있죠. 그리고 옆에 바버샵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쭉 보시면 여기 옆에 또 그로스리 스토어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여드릴 상점들이 저희 상점, 아까 빵집 2개, 그 다음에 저희 집 앞에 있는 상점 2개까지 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주변에 있는 작은 상가들을 보여드렸거든요. 저희 집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샵까지의 거리가 도보로 한 10분 정도 되는 거리 안에 있는 작은 상가들을 먼저 보여드렸는데, 이민 오시기 전에 꼭 하는 고민이 있어요. 저도 했고 아마 거의 다 대부분 이런 고민을 하시거든요. 이민 가기 전에 어떤 기술을 배워가면 좋을까, 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가려운 부분들을 살짝 긁어드리려고
상가들을 먼저 보여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지금 상가들을 보시면 어느 정도 근거가 되니까, 그래서 상가들을 먼저 보여드렸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일샵, 바버샵, 이발소, 마사지샵도 있었죠. 이상한 태페 마사지 아닙니다. 정말 말 그대로 마사지샵, 개병원, 동물병원 있었고, 빵집, 중간에 샵이 있긴 했는데 제가 촬영하기가 애매해서 촬영 안 했는데, 그 눈썹 연장술 있죠. 눈썹 연장하는 샵도 있는데 거기서 잘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있는데, 뭐 느낌은 오시겠지만 일단은 영어가 그렇게 안 되더라도 기술이 좋다면 바로 취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이 쇠 젓갈을 쓰기 때문에 손 기술이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하고 예리해요.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빨리 배우면서 그 기술을 배웠을 때 쉽게 아니면 빨리 취업할 수 있는 쪽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네일 아트 같은 경우는 그 네일 아트를 하시는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이 섬세하거든요. 그러니까 네일 아트 배워오시면 자격증을 따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기술을 배워오셔서 기본 기술부터 해서 조금 고난이도 기술을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습득해서 오시면 바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추천해드린 거는 마사지 기술 있죠. 마사지 기술도 기술만 있으면 바로 취업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마사지 기술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주변에 커피숍은 없어요. 이곳은 이제 주로 그 하와이 현지인들이 사는 동네다 보니까 커피숍 같은 경우는 별다방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맥도날드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대학교가 있잖아요. 대학교 주변에는 조그만 커피숍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리스타 기술도 배우시면 괜찮고, 아까 그 다른 옆에 빵집들 보셨지만 헬퍼들은 항상 뽑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 자격증을 따오라는 게 아닙니다. 제빵학원 가서 저 같은 경우도 계속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오전빵, 오후빵 다 나가서 배우고 기술을 배우는 거죠. 한국에서 큰 빵집 가지 마시고 작은 빵집 가셔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기계를 쓰는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전체적인 운영 그리고 기술을 작은 샵 가셔서 배우시면 좋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기술들이 조금 배우는데 그래도 6개월 아니면 좀 많이 배울 수 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을 우선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시간은 좀 많이 걸리지만 배우면 대박 기술은 제가 봤을 때는 애견미용이에요. 애견미용을 배우시면 진짜 바로 취업됩니다. 강아지들 이렇게 털 깎는 애견미용 정말 괜찮고, 기술을 습득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눈썹 연장술 있죠. 이것도 괜찮습니다. 많이 하셔요. 여기 그 눈썹 연장술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눈썹 연장술도 괜찮고, 이발소, 그러니까 남자 머리 깎는 기술 있죠. 그것도 괜찮아요. 여기가 항상 여름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머리를 짧게 깎거든요. 자주 깎아요. 그래서 이발소도 괜찮습니다. 그 차량을 손으로 피는 기술 있죠. 덴트 기술. 그것도 우리나라가 정말 잘하거든요. 덴트샵, 여기 제가 아는 한국 사람이 운영한 큰 두 샵이 있는데 정말 잘 돼요. 그 덴트 기술도 배우시면 취업하는데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애견미용, 미용사, 덴트 기술, 눈썹 연장술,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잖아요. 걸리지만 장기로 그 기술을 배우신다면 정말 괜찮습니다. 네, 정말 괜찮고,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드린 것들 중에 네일이나 미용, 머리 깎는 거나 안마 또는 개 미용, 눈썹 연장술,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서비스를 해주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업종들은 기본적으로 월급 외에 손님이 지불한 금액의 15%에서 20% 팁을 줘요. 그 팁 같은 경우는 주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해준 직원이 다 가져가는 사이드 머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입도 괜찮거든요. 제가 이발소하고 이제 마사지샵 간 걸 예로 설명드리면, 보통 이발소 같은 경우는 저렴한 데가 15불, 뭐 20불, 또 그 이상도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발소 가서 15불을 깎았다. 그 저희 상가에 있는 그 이발소 가서 15불에 머리 깎아도 보통 20불 줘요.
그러면은 5불이 팁이죠. 그럼 그거는 머리 깎은 사람이 가져가는 거고, 마사지 샵 같은 경우도 제가 1시간 코스 받으면 65불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마사지 하는 사람한테 15불 정도 더해서 80불을 내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당들이 고스란히 사이드 팁으로 가는 거죠. 서비스를 해준 사람한테 팁으로 나가는 그 수익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한국에서 이민 오기 전에 배우시면 좋은 기술들이고요. 어디까지나 저 같은 경우도 제 생활권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또 보고 대화하고 해서 느낀 부분을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또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제가 아는 만큼 아니면 제가 보이는 만큼 설명을 드렸다는 점, 개인 의견이라는 점 꼭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제 영상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할로.